근데 21년도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문을 했지? 그때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으로 사람들이 막 굿즈 온라인으로 막 사다 보니까 제품이 쇼티지 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막 주문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22, 23, 24 한 3년 동안은 글로벌하게 경기가 호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이제 그 하드랜딩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 하드랜딩이 올 만큼 뭔가 호황이 있었어야 하드랜딩이 오는 거죠. 22년도가 미국 시장도 안 좋았던 이유가 그 전에 이렇게 호황이 있었잖아요. 이코노미가 붐 앤 버스트인데, 아니 붐이 없었는데 무슨 버스트가 있냐는 거죠.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주식시장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코스피에 대한 전망은 제가 2497에서 2710 이렇게 플러스 한 6.4%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실제로는 272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2697.67로 플러스 5.5%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8일 때 그죠? 이 트럼프의 고율 관세 때문에 지나친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 공포감의 크기만큼 이번에 5월 달에 좀 오버슈팅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오버슈팅은 왜 일어나느냐. 요 공포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풋옵션 사고, 인버스, 굿버스 배팅하고, 왜냐하면 센티멘트로, 실제로 밸류에이션하고 상관없이 무서우니까. 만약에 그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이제 대공황, 1930년도에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걸로 뭐 유튜브에서도 그죠? 이번에는 진짜 큰 하락 온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털려요. 외국인조차도 이때 매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지난달에 꽤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쇼커버 등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외국인이 지난 5월 달에 선물하고 주식하고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2720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5월 말자로 제가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 신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 신호 이름을 세익스피어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세익스피어로 이름을 바꿔놨는데 요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시장이 좀 빠졌었고, 요때가 2월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요 차트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710에서 739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좀 상승이 미미했습니다. 2.39%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 4월 달에 빠지고 반등이 들어왔는데 영 좀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 요즘 바이오 보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바이오는 금리하고 꽤 민감한데요.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데 미국의 바이오들이 별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없었고, 두 번째는 코스닥의 상위 종목을 차지하는 2차전지 주식들이 또 안 좋았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지만 5월 달에 외국인이 한 2조 샀습니다. 2조. 근데 3, 4월 달에 무려 한 13.8조 매도했었더라고요.
그 매도 중에 한 2조가 다시 매수로 들어왔고, 누가 팔았나 봤더니 개인이 4조, 기관이 또 2조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로, 지금 여기 표가 연초 이후 차트인데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 외국인은 13조 한 9천억 정도 여전히 코스피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2조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도 2조 7천억 정도 해서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올해 이후 18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ex-USA로 자금이 지금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외국인 매수는 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 공포스러울 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이 결정난다. 이번에 꽤 공포스러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가파르게 올라갔고, 요때가 작년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됐을 때, 이때도 되게 무지막지했는데 그때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미국 요 위에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풋콜 레이쇼라면, 밑에는 S&P 500의 빅스 차트이고, 지금 이 검정색 선이 S&P 500이죠. 여기에 이번에 빅스가 저도 이만큼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지난번 8월 5일 날 기록했던 게 38.6인데, 그리고 12월 18일 날 27, 3월 10일 날 27.8이었는데 이번에 52.3을 기록해서 빅스가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미국 시장에 배팅을 하려면 뭘 배팅을 해야 되느냐? 순서가 있대죠. 다우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이 나스닥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번에 역시나 필반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자, 추세, 기술적 분석, 차트의 정석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지지와 저항과 그 다음에 추세. 지금 할로윈 전략 10월 말에 주식을 사서 셀인메이 하는 전략으로 봤을 때 10월 말에 저점이 나왔고요. 22년 10월 달에 11월부터 쭉 올라가서 7월에 고점, 그리고 11월 달부터 올라가서 작년 7월, 재작년에는 8월 초가 고점이었고요.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이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번에 지금 밑골이 쭉 달려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이게 장대 음봉이었잖아요. 되게 무서운 추세를 깨는 듯한. 근데 뭐 빅스나 푸콜레이셔나 이것저것 보면서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추세선으로 복귀할 거니까. 결국 복귀했잖아요. 그죠? 복귀하고, 요 밑꼬리가 강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무줄을 밑으로 쭉 잡아당기는 느낌이라 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길게 잡아당길수록 위로 튀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대 양봉이 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발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적 지표가, 보조 지표가 위에 있죠. 요게 RSI, 두 번째가 MACD 오실레이터. RSI는 변동성 지표고 MACD 오실레이터는 추세 지표.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가 MACD 오실레이터마저 이렇게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23년, 24년, 그리고 이번에 25년 돌아서려고 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가 아니라 한 3.5까지만 떨어져도 좀 꽤 강하게 갈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이고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항상 내가 보는 삼성전자가 있고 나보다 더 중요한 외국인이 보는 삼성전자의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보는 HTS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월봉 차트예요. 근데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밑에 보면 차트가 약간 달라요. 네, 요 모습하고 요 모습하고, 그죠? 5개월 이평선이 돌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밑꼬리 쭉 달고 5개월 이평선보다 훨씬 위에 붕 떠 있는데, 여기는 간당간당해 보이죠? 간당간당해 보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도 전자가 1.26%밖에 상승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밑에는 달러 전환 차트예요. 달러로. 요거는 코리아 원, 우리나라 원화로 보는 차트고, 달러로 전환을 해버리면 요게 다 5만 원이 아니라 30불, 30달러 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왜 이렇게 좋았냐? 요게 원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원화가 강해졌으니까. 네, 그러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실제 삼성전자의 상승은 1.26이 아니라 걔네들 눈으로 보면 한 3%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 폭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조정이 오면 이게 무슨 조정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인턴분들은 남들 모르는 99%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조정이 왔을 때 이게 이벤트에 의한 이벤트 드리븐 베어 마켓인지, 아니면 시클리컬 베어 마켓인지, 아니면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인지. 네. 근데 비관론자들은 다 이 구분을 할 줄은 모르고 다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 구조적 약세장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만들어낸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었고, 이런 약세장은 V자로 회복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V자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대적 강세 이유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 이번에 또 내렸죠. 오늘 모험의 신박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이 2023년, 24년 전부 다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장대 양봉 나오고 있거든요. 주식을 망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주식시장 전망을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을 전망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이때까지 보면 경제 전망이 잘 맞지도 않고 맞아도 반대로 가는데, 항상 보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경제가 안 좋아 보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이번에 보면 25년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6%나 하락을 했어요. 작년 24년도가 1472.3으로 마감했더라고요. 아마 지금 벌써 100원이 내렸지만 또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면 그때라도 바꿨어야 되는데, 1370원대라도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달러 인덱스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죠? 위기가 오면 항상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은 2017년 6개월 연속 음봉, 이때가 2017년이에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시장 꽤 좋았죠. 2020년에 코로나 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망가진다. 근데 이때도 보면 5개월 연속 달러 인덱스가 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22년도 이때도 보면, 이때가 12월, 11월, 12월 달러 인덱스가 다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위기는 끝났어. 스탁마켓,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을 할 거야. 이번에도 가르쳐주죠. 이번에 5개월 연속 음봉 났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좋습니다. 네. 네. 다들 시장 좋을 거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코스피랑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2017년도에 쭉 빠질 때 우리나라 코스피 급등, 그죠? 아까 요때가 코로나라 했죠? 코로나 시장 박살났을 때 이때가 원달러 환율이 1299원인가 1300원 정도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급등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쫙 빠집니다. 그죠? 쫙 빠지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박살.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데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 차트이고요. 제가 원엔 환율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 들어올 때 좀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2000 요때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 때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가다가 지난달에 음봉이 하나 이제 나오면서 약간 2016년하고 요때랑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의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죠. 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의 엔화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펀더멘탈 요인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놔야 될 것은 달러 인덱스하고 원엔 환율이 같이 치고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 같이 치고 올라가다가 달러 인덱스가 딱 꺾이는 거 보면 그때부터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죠. 구조적 약세장이 도래하실 때는 홍콩 시장, 독일 시장 다 박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홍콩 시장 작년에도 양봉, 올해도 지금 양봉 나고 있어요. 16%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 12.4% 올랐는데 항생지수 16%. 그런데 봤더니 아니 독일이 20%나 오르고 있네. 자, 이게 독일 차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에 독일 GDP 마이너스 성장,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그런데 시장은 다르게 가죠. 그래서 경제학 공부하면서 옛날에 영국 속담에도 경제학 교수님이 주식을 잘 못한다. 그거는 영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제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얼마나 경제에 빠삭하겠어요. 그런데 경제를 보고 주식을 예측하시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배워도 아주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약달러로 돌아선다. 사실 fly to heaven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위기가 오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안전자산이 뭐냐? 달러니까. 그리고 달러 캐시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낫죠. 그래서 국채를 많이 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달러랑 강달러냐 약달러냐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그래서 지금 트레저리 본드가 24년 말 대비 지금 마이너스예요. 3.7%. 채권 가격이 좀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대롱 하는데 차트적으로 보면 이게 삼중천정형인데 추세 전환되기 전에 이 삼중천정 만들고 떨어지면 꽤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 밑에 제가 페드 금리를 해놨죠. 페드 금리에 선행해서 좀 움직이고 이번에도 선행해서 먼저 좀 빠지다가 페드가 금리 인하 더 이상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이후에 다시 인하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9월 되기 전에 금리가 좀 밑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2년 국채금리가 3.9 그리고 한국 10년은 2.79 고르고 있습니다.
S&P 500의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밑으로 쭉 빠졌다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번에 2018년 10월, 12월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이때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확 빠졌다가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 고점과 저점 하면 거의 20% 빠졌었는데요. 20% 빠졌고 코로나 때는 35% 빠졌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21% 딱 빠지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미국의 1Q GDP가 마이너스 0.2 나왔고, 그죠? 이거는 순수출이 크게 감소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EQ도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PC 물가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만 경제가 안 좋다라고 좀 느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은 생겼어요. 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일 패드가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노동시장인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년 1월부터 5월까지 EPS 전망치가 마이너스 3.5%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반면에 이번에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6% 나왔고 이번에 발표됐던 1Q 미국의 S&P 500의 기업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78%가 그죠?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 ISM PMI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 지난달에 요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5월 1일 날 발표한 4월 달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48.7. 그리고 이번에는 49.3 예측을 하고 있는데 50 이상 나오게 되면 최근에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제조 PMI, 구매 관리자들이 이제는 뭔가 구매도 하고 고용도 하고 재고도 확보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때가 코로나 이후 ISM 제조 PMI가 쭉 올라가잖아요. 요때 21년도 1, 2, 3월 달이 팬데믹, 2차 팬데믹 때문에 미국에서 막 30만 명씩 감염될 때예요. 근데 PMI는 지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65까지 올라갔어요. 65까지. PMI 꼭지치고 빠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여기서 박스피 하다가 22년부터 코스피가 박살나죠. 그래서 PMI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는 달리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이 PMI가 밑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올랐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고율의 관세 때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좀 꺾였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이유가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의 구매 관리자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좀 공격적으로 안 했잖아요. 공격적으로 한 거는 요때예요. 근데 21년도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문을 했지? 그때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으로 사람들이 막 굿즈 온라인으로 막 사다 보니까 제품이 쇼티지 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막 주문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22, 23, 24 한 3년 동안은 글로벌하게 경기가 호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이제 그 하드랜딩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 하드랜딩이 올 만큼 뭔가 호황이 있었어야 하드랜딩이 오는 거죠.
22년도가 미국 시장도 안 좋았던 이유가 그 전에 이렇게 호황이 있었잖아요. 이코노미가 붐 앤 버스트인데, 아니 붐이 없었는데 무슨 버스트가 있냐는 거죠.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붐이 많았다가 닷컴 버블 같은 버블까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박살날 때 아까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 구조적 약세장이 오면 뭐가 늘어나냐면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실업률이 왜 늘어나냐면 망하는 기업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망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하이힐드, 정크본드, 하이힐드가 확 치고 올라가죠. 야, 저 회사 망할 것 같아. 야, 팔아 하면서 금리가 5%, 10% 상관없어요. 무조건 팔아 하면서 금리가 치솟게 돼 있어요. 하이힐드 금리가. 그래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는 거죠. 안전자산 국채와 하이힐드의 스프레드를 보는데 이번에 확 빠졌잖아요. 그죠? 확 빠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뭐 요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세장의 끝이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강세장이 끝나기 때문에 좀 더 미국 시장은 엑시트하기에는 아직까지 룸이 좀 남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합니다.